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5월 7일인데요. 어제 하루 종일 소름 돋는 기름장어, 이낙연이의 오만한가, 그 다음에 망언이 이제 전지면에 깔리고 오늘까지 여파가 지속되는데요. 이게 이낙연이의 민낯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체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 다음에 현재 민주당의 권력 투쟁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고TV가 외롭게 지금 보수로서 싸우고 있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다른 방송에서 들은 걸 갖다가 자꾸 링크 시키지 마시고, 그런 게 여러분이 보시는 댓글에 나타나는 것보다 안 나타나는 게 더 많아요. 구글에서 자동 차단하는 거, 댓글 자동 차단하는 거. 그리고 고고TV를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방송을 하는 거 있구나,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지, 자꾸 와가지고, 우파를 내부 총질하지 말라, 우파를 분열시키지 말라, 또는 유승민은 안 된다, 김무성도 안 된다, 김세연도 안 된다, 이중석도 안 된다, 김종인도 안 된다. 이런 댓글을 자꾸 다시는 분이 있는데, 왜 보시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는 내가 사칭 우파 유튜버에서 부정선거 업무 의혹과 부정선거는 확실하다, 계속 던지고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선거는 없다, 재검표를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정관 보존 신청까지 하는 것은 옳다, 그것까지는 해봐야 한다. 그리고 지금 몇 군데서 하고 있어요. 투표한 보존 신청을. 그러면은 그게 의혹이 확실하다면은 그 사람들 말대로, 그러면 선거 무효 소송을 하라. 그죠? 근데 선거 무효 소송들은 안 해.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도 옳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고고TV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자꾸 그 사람들을 댓글을 달고 링크 시키고 욕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고고TV를 파괴하는 공작이다 하고 고고TV는 생각할 수뿐이 없어요. 그리고 고고TV는 이제는 우리가 4.15 총선까지 3년 동안 아스팔트 투쟁을 했고 문재인 퇴진을 외쳤는데도 4월 15일 날 국민들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 게 아니라 오히려 미래통합당을 심판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뭐를 갖다가 느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전날을 분석해야지 우리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하는 방송이니, 그 조회수 안 나오는 거 신경 안 써요. 보실 분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고TV가 수입이 거의 없어, 1원도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와가지고 고고TV가 대규모 앵벌이 방송 놔두고 고고TV가 앵벌이 방송보다 돈한다, 그런 댓글 달지 마세요. 그런 거는 진짜 마음이 상하더라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후원자가 좀 돼주시고 잘구도 좀 내주십시오 하고 해요. 근데 그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고TV에 와서 이지매를 가하는 것은 이제 좀 삼가해 주시라. 그건들은 고고TV가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좀비로 빠지고 우파 분열, 보수 분열을 획책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고고TV는 벌써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선거 못 이깁니다. 10년 동안 해봤잖아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한 번도 못 이겼잖아요. 2012년 대선 이후에. 근데도 아직까지 그런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 보니까 제가 애잔하고 애처로워서 그럽니다. 부탁드립니다. 소름돋은 기름장어 호위무사. 소름돋은 기름장어 호위무사가 없는 이낙연이었다. 지금 이낙연의 망언에서 튀어나오는 건데 정치 지형을 보면 그렇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낙연이가 상당히 곤궁에 빠졌죠. 공궁에. 내가 언제, 당신들 누구냐? 유권자, 이천 화재 참사 현장, 당신들을 언제 모이게 했느냐? 그런 망발을 하고, 아니, 전직 총리와 현직 국회의원이 왔으면 당연히 모여서 유족들은 쫑긋하죠. 그죠? 혹시 우리한테 뭐 도움을 되고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될까? 국가 보상금이라도 혹시 받을까 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 실권도 없고 총리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주 열불이 난 거죠. 그렇게 말하려면 가라 하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섰는데,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이낙연이가 부동의 현재 시점으로는 부동의 차기 주자 1위죠. 그죠? 차기 대권 주자 1인데 더불어민주당이나 또는 문재인 지지 세력이 이낙연을 비호할 만도 하고 보호할 만도 한데 전혀 나오질 않았다. 그냥 댓글에서만 끌적대고 있는데 댓글도 가서 보니까 문바들은 별로 안 나와. 자, 그러면은 문재인이 만약에 이런 말을 해서 난리 났겠죠. 민주당에서. 근데 차기 대권 주자인데 2년 남았는데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한 사람도 옹호해 주는 사람이 민주당에는 없었다. 이낙연이가 이 사람이 뭐 했죠? 공동위원장이었죠. 총선 공동위원장 4.15 총선. 그런데 거의 뭐 단독으로 했다고 보면 되죠. 그때 이해찬이는 뭐 이러고 다닐 때니까 입술이 파래가지고. 그리고 이낙연이가 그 4.15 총선 때 민주당 후보들 38명한테나 후원회장을 했고 그 중에서 22명이 당선이 됐고 그죠? 그리고 지금 호남 지역이 이낙연을 갖다가 밀고 있죠. 호남 대통령 대망론 밀고 있는데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은 27석인가 다 가져갔죠. 27인가 8다 가져갔는데 호남 지역 당선자들이 거기 뭐 재선, 초선 중량급은 3선, 4선, 5선 많잖아요. 걔네들도 이낙연에 대해서 한마디도 비호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낙연이가 당내 기반이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러는데 이것만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당내 기반 없는 건 알았고. 당내에 기반이 없고 자기 사람이 없다. 이게 이낙연이의 본질적인 한계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문바들이나 민주당 지지 세력, 문재인 지지 세력은 이낙연이를 대통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고 생각할 수가 있죠.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11개월 전부터 이걸 들어왔는데 11개월 됐거든요. 11개월 전부터 들어와가지고 전직 국무총리는 안 된다. 특히 황교안은 대통령이 대권으로 못 간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치열한 정치 현장에서 없었다. 황교안이는. 근데 이낙연이도 안 된다. 총리라는 한계성을 가지고는 치열한 정치 현장에 들어와서는 힘들 것이다. 그런 역사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친문의 낙점을 받은 친구들이 대선에 나올 것이다 하고 예상을 몇 번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낙연이 같은 경우가 정치인이죠. 이 친구는 현장 정치인이죠. 그죠? 동아일보도 기자 출신이면서 DJ에서 들어왔고 국회의원도 하고 전남지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국무총리까지 했다. 그런 그 과정을 쭉 보면은 이낙연이가 공백의 기간이 없었어요. 항상 대우를 받고 그죠? 항상 승승장구하던 인물이죠. 반기문 같이 기름장으로 항상 승승장구했고 그런데 보면은 항상 승승장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확실한 정치 대책점으로 전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낙연이는. 그래서 이제 기름장어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이 기름장어 정도도 안 된다고. 그리고 반기문도 무슨 장어야? 장어는 미꾸라지지 솔직히. 이낙연이도 그렇고. 그런데 상대편하고 건곤일척의 정치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누구다? 다 윗선으로부터 점지받아서 대권력으로부터 보호받아서 했었다. 그럼 이 사람이 과연 대권까지 이 치열한 투쟁을 뚫고 갈 것인가?
첫 번째는 문재인 정권에서 문바들이 적통으로 세울 것이냐의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야권에서 쉽게 말해서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중도 보수가 이 사람에 대책하기 위해서 어떤 인물을 내놓냐의 문제죠. 만약에 우리가 경쟁력 있는 인물을 내놓는다면 이 이야기는 버려질 것이다. 왜? 우리가 지금 보수 중도나 국민은 뭐를 원하죠? 젊고 싱싱한 대선 후보를 내놔라. 그럼 이낙연이가 2년 후에는 70대 중반이 된다. 대통령이 되면 나중에 80세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에서는 40대, 50대 초만 나눠도 대단한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하는 함의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미래통합당이 정이 저렇게 영남 지역당으로 해서 저렇게 20, 40, 50까지 60대 중반까지가 지금 그 미래통합당을 다 버렸다니까요. 민주화 세력, 산업화 세력도 버렸다니까. 2039은 민주화 산업화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세대고, 미래통합당이 저렇게 또 우파 유튜버나 강성 보수에 의해서 휘둘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눈길을 기울이는 순간 미래통합당은 깨집니다.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요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 쪽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내보내면 되는데, 우린 여기서 이낙연이가 이틀 동안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호도 없이 혼자 죄송하다, 수양이 부족했다 하는 걸 보면은, 그죠? 가능성을 보면 된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평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평가는 이때까지 이낙연이는 문재인이란 사람 밑에서 품격 있는 총리로 이미지를 구축했는데, 그죠? 더불어민주당이 아는 민주당 지지 세력, 호남 세력이 말하기를 이낙연이가 원래 성품이 저렇다. 이번 실언 논란, 망언 논란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이낙연이의 본래의 까칠한 성품이 툭 튀어나온 것이다. 이낙연이가 기자 시절에도 대단히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부분이 있었다 하고 말을 하죠. 일반인들은 처음 듣는 거죠. 그죠? 기자 그 자체가 굉장히 고압적이고 권위적이에요. 어떤 기자든. 벌써 12분 됐으니까 그만할게요. 사족을 한번 달면은 그 장재훈이가 얘는 하는 말이, 자기는 투사형이고 투쟁형이다. 원내대표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죠. 근데 어제 그냥 이낙연을 쭉 까죠. 그죠? 이낙연 너는 머리만 있고 가슴은 없다. 이성만 있고 눈물도 없는 정치의 진수를 본다. 그죠? 등골이 오싹하다. 이러니까 이낙연이가 뭐라 그럽니까? 제 수양이 부족했다. 장제원 의원의 비판을 경의 받아들인다 하니까 장제원이가 이낙연이 보고 대인의 풍모다. 대인의 풍모다. 이게 문제야, 이게. 이렇게 깊이 있는 철학이나 깊이 있는 송곳 같은 비판을 부족한 게 지금 미래통합당의 현실이에요, 현실. 깔려면 계속 까야 되죠. 민주당 보세요. 이낙연이가 제가 부족했어요. 자기 소양이 부족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장제훈 대인의 풍모다. 나의 충원을 받아들여서 고맙다. 이게 문제야. 이게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과의 보수권이 색이가 없다는 거야. 색이. 전곡을 찌르는 비판이 없다는 거예요. 더 몰아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럴지가. 더 몰아붙여서 쟤네들이 이낙연을 비호하도록, 문바들이 비호하도록 튀어나오게 만들어야 돼. 그럼 우리는 그걸 또 싸워야 돼. 이게 정상인데 이런 뜰뜰한 장제원 같은 애가 말이지. 대인의 풍부다. 이낙연이가 자기 수양이 부족했다. 쉽게 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서 자기 수신을 못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수신도 못한 자가 수신도 못한 놈이 무슨 치국 평천을 하겠다는 소리냐 하고 치받아야 되지요. 고고TV 요새 많이 우울합니다. 고고TV를 들어와서 보시는 것은 자유지만은 제가 구독을 해달라고 부탁드린 것도 아니고 들어오셔가지고 구독 취소한다.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그 얼마나 애잔한가. 그래요. 제가 얼마나 애잔하면 저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한테 들어와서 보다가 부정선거를 협조 안 하니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협조 안 하니까 구독 탈퇴한다. 태퇴. 여성을 상징하는 비업자, 남자를 상징하는 지호자 같은 걸 쓰면서 무슨 시 대 이런 말을 쓰는가 참 애잔해요. 그런 게 요새 네이버 댓글에 달리면 네이버 댓글은 싹 지워버리죠. 그죠? 그죠? 크린 정책에 의해서. 근데 그거 티버에 와서 계속 그런 댓글을 달더라고 요새. 불쌍한 이들이여. 불쌍한 이들이여. 애잔한 이들이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